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문선민 열렸어요. 문선민 관제탑, 문선민 왔어요. 문선민 관제탑, 라우러 관제탑, 전병관 꺼래요. 딸깍 축구 2방. 자, 전북이 딸깍 2방으로 전반전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확실히 이게 이름값이 있는 공격수들, 문선민 요런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지켜주고 한두 명 정도는 돌파를 해낼 수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선수한테 기회가 생기죠. 야, 광주가 결국 자신들이 더 빌드업을 하이라인에서 가져가다가 딸깍 축구 한 방에 또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야, 전북이 오늘 경기 이김으로써 꼴찌에서 드디어 탈출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한 득점이었죠. 전병간에 문선민의 정말 좋은 어시스트. 근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게, 경기력 자체는 광주가 처음부터 좋았는데 페널티킥 내주고 나서부터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니 여러분, 이 경기를 보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근데 이게 축구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스포츠고 이게 프로의 세계이기도 한데, 나 이 경기 보면서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무슨 코멘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광주 입장으로서는 진짜 진 빠지는 경기야. 이게 경기 자체는 완전 그냥 광주가 다 가져가 놓고는 경기 스코어만 봤을 때 3대0이잖아요. 전북이 3점이고 광주가 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안 본 사람들이 스코어만 접하면은 야, 전북 3대0이야? 광주 상대로? 아,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결국 득점을 못하는 것도 실력이고 본인들이 확실한 컨셉을 갖고 나와서 틀어막아서 3골이나 넣고 완승을 거둔 것도 전북의 실력이죠. 근데 나는 전반전 말고 후반전 중간중간에 카메라가 이종효 감독을 클로즈업을 해줄 때마다 이종효 감독이 보여준 그 표정 있죠. 그게 오늘 경기의 모든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이종효 감독이 지고 있는 팀, 이렇게 3대0으로 지고 있고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저렇게까지 이종효 감독이 무표정이었었던 경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도 없어. 지금까지 광주가 홈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오늘처럼 이종효 감독이 무표정으로 그냥 지고 있는 팀을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기고 있는 경기도 이종효 감독이 벤치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열정적으로 막 선수들을 독려를 하기도 하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막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오늘 경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감독으로서 그냥 약간 경기를 바라보면서 현타가 좀 많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축구가 결국엔 이게 선수단의 퀄리티 앞에서는 답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뭔가 시간을 갖는 것 같은? 그러니까 경기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경기에 뭔가 몰두되어서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를 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이 다른 생각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오늘 이 3골을 도대체 왜 먹은 거지?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 경기가 3대0으로 지고 있는 거지? 내 전술이 잘못된 건가? 아니야. 아니,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 충분히 우리는 페널티 박스 안까지 좋은 전술과 좋은 패스 플레이로 들어가잖아. 골을 못 넣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종효 감독도 선수 탓을 하기 싫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 결국에 득점을 해주는 거는 선수고요. 아무리 좋은 전술과 아무리 좋은 패스워크를 통해 가지고 상대편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들어가는 거는 감독의 전술적 구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만들고 전술적으로 주입시키고 계속 훈련하고 비디오 미팅하고, 근데 결국 경기장 안에서 마지막 슈팅을 때리는 거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차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즉 몸값이 비싼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선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선수단 퀄리티, 그러니까 이걸로 결국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이종효 감독이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있는 구단에서 내가 이 구단이 처한 처지도 알고 내가 진짜 엄청난 S급 스트라이커를 사오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 그럼 여기서 선수 탓을 해봤자 이거는 솔직히 선수들 분위기만 다운될 뿐이고 구단한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탈한 거예요. 지금 이 현 시점, 이 현 상황이, 현실이. 그게 가장 많이 느껴졌던 경기였던 것 같고, 솔직히 오늘 가장 아쉬웠던 건 전반전 초반에 페널티킥을 너무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내줬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VR 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게요. 옛날 같으면은 저 정도 컨택? 그러니까
이건희 선수랑 이영재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컨택이 있었어요. 접촉이. 근데 저 정도 접촉으로는 원래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냥 다이버로 판단하고 페널티킥을 안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전에 VR 시대 이전으로 가면은. 근데 최근에 이제 VR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느린 화면으로 저 장면을 몇 번이고 심판이 돌려볼 수 있으니까 컨택이 없었냐? 컨택은 있었어요. 허나 그 컨택 자체가 셌냐?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 넘어진 거를 페널티킥 불만큼 강했냐 했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느린 화면으로 계속 돌려보다 보면 그 이미지를 계속 보면서 결국 해답은 발을 찬 건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페널티킥을 안 줄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간에 광주 입장에서는 무기력한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고, 그리고 1대0으로 끌려가고, 그 이후로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먹는 거 보면은 본인들이 하이라인에서 계속 공을 점유하고 상대를 지배하면서 빌드업을 하다가 그냥 전북이 준비해온 오늘 역습 찬스 한 방에 두 골을 더 내주고 사실상 경기 자체가 3대0이 되고 나서부터는 많이 무기력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후반전에 광주가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몇몇 상황들, 골대 맞춘 상황, 혹은 뭐 최경록한테 정말 좋은 찬스가 왔던 거, 이런 것들을 프리킥 상황, 골라인을 통과하지 못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 시간대에 광주가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은 이 분위기라는 게 살아가지고 선수들이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텐데 골 인정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광주는 70분, 80분 넘어가면서 경기에 있어서 열정이 없어진 거죠. 야, 이거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산을 오르고 올라도 산의 정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날씨는 덥지. 그러니까 이제는 선수들도 힘이 빠지지. 감독 입장에서도 경기를 보고는 있지만 힘이 빠지는 게 똑같고, 코칭 스태프도 똑같고. 그리고 오늘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김진수 선수가 왜 아직까지 본인이 국가대표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오늘 가브리엘을 좀 파격적으로 선발 라인업에 넣어놓고 오른쪽 윙에서 뭔가 흔들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나왔습니다, 광주가. 근데 김진수가 일단 가브리엘한테 공간과 시간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공을 잡았을 때 그냥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가브리엘이 드리블 속도를 전혀 살릴 수 없게 만드는 수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등을 쥐고 공을 받으러 나왔을 때 김진수가 몸은 좀 왜소할 수 있으나 힘에서 전혀, 피지컬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한 몸싸움을 보여주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광주의 주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측면의 가브리엘 쪽의 공격이 하나도 살아나오지 못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고, 그리고 최경록 선수 너무나도 좋은 선수예요. 진짜 최경록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K리그 안에서 정말 이 똑똑한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탑급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지능. 근데 정말 좋은 찬스들을 최경록 선수가 좋은 움직임으로 본인이 많이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아쉽구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광주로 얘기하자면은 페널티 박스 바깥의 지역에서는 K리그 안에서 가장 위협적인 팀인데 상대편 페널티 박스 라인 근처에 갔을 때 가장 위협이 안 되는 팀도 광주다. 그러니까 상대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는 전혀 상대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공격을 못하는 게 광주고, 상대편 페널티 박스 밖에서 빌드업이나 패스를 만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팀보다 짜임새 있고 강한 팀이 광주다. 그리고 엄지성도 오늘 너무나도 잘해줬고, 엄지성은 좀 어나더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진짜 확실히 대표팀 갔다 와서 몸이 올라온 것도 있고, 오늘 레벨이 있는 전북 현대 수비수들을 상대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이 드리블에서 한두 명 정도 제끼고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게 엄지성은 앞으로 2, 3년 안에 진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 재능이 될 수 있겠다. 진짜 뭐 빠르면은 진짜 새로운 감독 부임하고 엄지성이 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레이더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엄지성은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막 파키아오랑 은간우의 싸움이다라고 좀 비유를 했었는데 진짜 오늘 광주는 파키아오였어요. 잽을 진짜 수만큼 잽을 날려요. 진짜 엄청난 잽을 날리는데 결국 전북이, 저는 은간우로 비유를 했는데 은간우였던 전북이 파키아오 광주의 잽을 맞고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은간우가 전북이 맞아주다가 한 번씩 그냥 훅을 휘두를 때마다 이 파키아오는 거의 넉다운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이 한 번씩 카운터택 들어가서 슈팅 한 번씩 치는 거는 진짜 위협적인 슈팅이 많이 연결되는데, 광주가 아무리 만들어서 슈팅을 때려도 전북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슈팅 숫자 대비.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길게 돌아서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 오늘 경기는 이 선수단의 퀄리티 차이가 전술을 압도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후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